안녕하십니까. 신의교육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튀르키예가 지금 전투기 새로 사야 되죠. 왜냐, 원래 F-35 살려고 했다가 미국에 지금 뺀지 맞고 있죠.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사는 바람에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에 우리 F-35 비춰보고 그 정보를 러시아에 주면 우리는 큰일 나잖아. 그래서 니들이 이 S-400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 F-35 안 줘. 자,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런데 여기다가 더해서 F-16도 못 주겠다. 또 그래서 유로파이터 살려고 하니까 독일이 그것도 못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튀르키예가 완전 열받아서 나토 탈퇴한다 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최종 통보다 잘 들어 라고 했고, 이제 이런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한국방산 요즘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발트 삼국이죠.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렇게가 발트 삼국인데 이 중간에 있는 라트비아에서 K-21, AS-21 레드백이 아니고 우리 한국 육군이 쓰고 있는 K-21 보병 전투장갑차를 산다 라는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영국이 2025년 일본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은 본토 배치 싱가포르 F-15SE 전투기 12대를 괌에 재배치한다 라는 소식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2025년 사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가용 항공모함 전력이 역대 최악으로 추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항모 타격 전단을 2025년 일본에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35B를 탑재하는 퀸 엘리자베스급인데 이 시기에 최소 2개 비행대 이상의 F-35B 전력이 편성되기 때문에 상당한 전력 보강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 공군의 유인 전투기를 보조할 협력 무인 전투기 CCA 프로그램에 5개 회사가 출사표를 내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로키드 마틴과 보잉, 제네럴 아토믹스, 노스록 그루먼과 같은 굵직한 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기업인 안드릴까지 참여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동 지역에 대규모 함대를 집결시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지중해에 잠수함 전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칼리브르 함대지 순항미사일과 클럽 초음속 대함미사일 운용 능력을 가진 킬로 636.3형 잠수함 우파가 현지 시각 12월 17일 지브랄터 해협을 통과해 동지중해로 급속 항진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러시아 수송함들을 상대로 자폭 드론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흑해 함대에 자폭 드론을 투입해 맞불을 놓는다는 소식입니다. 크림반도 해안에 떠밀려온 우크라이나 자폭 보트를 모방한 형태인데 이 드론으로 공격할 우크라이나 군함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흑해 곡물 회랑을 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가 미 본토 아이다호주 마운틴홈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싱가포르 공군 F-15SG 전투기 12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해 서태평양 지역 미군 작전을 지원하는 전력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싱가포르 공군을 위한 별도의 경납고와 지원 시설이 설치돼 사실상 고정 배치 형태로 F-15SG가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네, 재작년에 퀸 엘리자베스가 일본에 와서 작전을 했죠. 그리고 한 3개월 작전하다가 돌아갔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퀸 엘리자베스를 2025년에 또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퀸 엘리자베스 이번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 올 때는 이 퀸 엘리자베스의 비행기 6대 싣고 왔죠. 그런데 이제는 미 해병대 전투기들 다 떠나고 이제 완전히 영국제 전투기로 영국 공군 F-35로 세팅되기 시작했고, 또 이 영국 공군의 F-35B가 왔는데 이제는 또 영국 해군도 F-35B 비행대를 창설을 했죠. 그래서 더 많은 한 20대 정도를 싣고 올 가능성도 있는데 2024년, 2025년 이때 미국의 항모 전력이
굉장히 취약할 때예요. 지금 특히나 후티 공습 등으로 인해서 아주 가혹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나중에 창정비하고 또 지금 원자로 교체 시기 놓치고 이런 항공모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비가 대규모로 들어가고 하면 미 항모 움직일 수 있는 항모가 몇 대 안 돼요. 그런데 2025년 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되죠. 그래서 아마 미국 요청으로 그때 미국의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영국의 항모가 와서 좀 대체해달라라는 이런 협력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F-35 한 20대 정도 싣고 거기 때문에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 공군이 이 로얄 윙맨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죠. 협력적 무인 전투기 사업인데 CCA 사업인데 여기에 5개 업체가 참여했고 치열한 경쟁 중이다. 지금 60억 달러를 지금 2028년까지 투입하겠다고 하니까 거의 7조 8천억 정도 되는 돈이니 꽤 큰 사업 규모죠. 여기 이제 5개 업체가 대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의외스러운 게 지금 이 미 공군의 로얄 윙맨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크라토스사의 발키리가 없어요. 그래서 발키리는 조금 더 작은 하위 등급으로 들어가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5개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단기간에 1000대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1차분으로. 자, 킬러급 잠수함입니다. 지금 뭐 만든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이걸 지중해로 집어넣었다. 근데 잠수함 이름이 우파예요. 우파. 러시아 좌파인데 또 잠수함 이름은 우파네요. 농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우파라고 하는 이 함이 지중해에 들어가서 뭐 하냐?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지중해 미국의 제라드 포드 항모전단을 비롯해서 나토 함대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등을 향해서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죠. 이걸 이제 자극하러 가는 거겠죠. 뭐 이 잠수함 한 척 가지고 미국 항모전단 또 나토 함대 상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물 속에 뭔가 적대적인 세력의 잠수함이 하나 있다.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거 하러 지금 간다라는 겁니다. 자, 러시아가 무인 잠수정 자폭 드론을 만들었어요. 똑같이 생긴 거, 이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공격하려고 보냈다가 좌초에서 떠밀려서 해안에 그냥 좌초하고 있었던데 그거 그대로 뺏겨서 만든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걸 그냥 고쳐가지고 도색을 새로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크라이나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군함 없죠, 지금. 그럼 뭐 하냐?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싣고 나와서 수출하러 가는 일반 상선들 공격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러시아는 도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좀 이색적이죠? 싱가포르 공군인데 지금 미 본토 아이다호주에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F-15SG. 싱가포르는 이 F-15SG 전투기, 우리 한국의 F-15K 그 다음에 산 겁니다. A사 레이더 버전이에요. 우리 거보다 더 좋아요. 이거 40대 샀어요. 그리고 F-16 CD형 블락 52, 우리 한국하고 똑같은 거죠. KF-16하고. 근데 거기다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 컨포멀 탱크 전자전 장비 더 갖다 붙인 버전이에요. 이거 60대에서 100대의 전투기, 그리고 M346 이탈리아 제조, 우리 T-55 경쟁했던 거, 그 훈련기 12대 등 해서 전투기 많아요. 그리고 조기경보기 4대, 공중급유기 11대, 뭐 수송기, 또 아파치 공격 헬기 17대 해서 아주 많은 항공기가 있는데 문제는 싱가포르는 이 조그만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공군기지, 창의 공군기지 하나 있어요. 근데 창의 해군기지, 창의 공군기지.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싱가포르 여행 가시면 창의 공항으로 간다. 즉 공군기지와 그 싱가포르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아주 수준 높은 이 국가의 민간 공항까지 같이 쓰니 공항이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그런데 전투기는 많죠.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나라에 보내놓습니다. 미국에 갖다 놓죠. 그래서 미 본토에 있는 걸 아니야, 괌으로 다시 갖다 놓자 해서 12대를 빼서 괌에다 배치한다. 그러면 이거 미국도 좋고 싱가포르도 좋아요. 싱가포르 어떻게 좋냐? 괌하고 싱가포르는 미국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에 싱가포르 본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괌에서 빨리 정원올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 아시아 지역의 전투기 전력이 급감하고 있죠. 오키나와에 있는 F-15들 퇴역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대체해 줄 수 있죠. 그리고 괌을
방공 제공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거래를 지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나라가 작은데 군사력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두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네요. 또 뭐 카타르도 마찬가지예요. 전투기 어마어마하게 사서 튀르키예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튀르키예가 미국과 나토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F-16V 전투기 판매 승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판매 승인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나토 동맹 분열과 튀르키예의 노선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국방력 현대화를 위해 미국의 F-16V,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나토는 연합방위라는 나토 정신을 되새겨 튀르키예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야사르 퀼러 튀르키예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12월 17일 밝혔습니다. 퀼러 장관은 우리는 F-16V 도입을 위한 기술적 회의 준비가 다 끝났고, 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도입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튀르키예의 항구적인 나토 협력은 미국과 독일의 전투기 판매 여부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초 튀르키예는 미국으로부터 F-16V 신조기 40대와 최소 150대분의 성능 개량 키트를 구매하려 했는데요. 미 민주당이 튀르키예에 대한 전투기 판매 불허를 고수해 지난해부터 영국 정부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튀르키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최신 버전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대씩 총 40대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의 구성국인 독일이 판매 승인을 거부하면서 외교적 마찰이 진행돼 왔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에서는 자체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칸에 기술진을 파견해 협력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논의해 JF-17 블락 3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메리카 is back을 외쳤던 바이든 행정부, 도대체 동맹 질서 해체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 튀르키예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하면서 이 공군력이 완전히 그냥 어그러져 버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 F-35 못 줘. 그렇지만 F-16 그래 그 정도는 주지.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 와서 F-16도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자신과 같은 나토지만 어쨌든 감정적으로 안 좋고 요즘 유전 때문에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는 그리스가 라파를 도입하니, 이거 뭐 라파를 이길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전투기가 있어야 되죠. 그전에는 튀르키예가 그리스보다 공군력이 훨씬 우위에 있었는데 라파를 도입하면서 이게 뭐 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파하고 싸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근데 F-35는 안 줘. 그러면 F-16V 사야지 하고 미국의 오퍼를 넣으니, 그전에 트럼프 시대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안 돼.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240여 대의 F-16 중에서 뭐 초창기는 퇴역하고 한 150대 정도를 F-16V급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계량 키트 팔아줘. 그것도 안 돼.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죠. 그래서 튀르키예가 좋다.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한 이 F-16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거야. 뭐 소스 코드 다 필요 없어. 우리가 할 거야 그냥. 그리고 유로파이터 살 거야. 해서 영국은 유로파이터 살려고 하니까 오케이 팔지 했는데, 유로파이터 지분 30% 독일이 가지고 있죠. 독일이 안 돼. 얘들은 쿠르드족 인권 문제 이런 거 걸려 있으니까 나는 PC주의자니까 쟤들한테는 못 줘. 라고 독일이 스톱을 걸어버린 거야. 숄츠 총리가. 그래서 독일의 이 항공 노조에서 숄츠를 막 비난하고 나섰어요. 그래도 숄츠는 그래도 안 돼. 하고 있는 거의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이제 최후 통첩이야. 스웨덴, 나토 최종 가입시키고 싶으면 이거 해. 그리고 내가 튀르키예가 나토에 남아있게 하고 싶으면 이거 인정해. 라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 뭐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지금 뭐 S-400 도입하고 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봤을 때도 튀르키예가 스탠스 좀 애매하고 한다 하더라도, 튀르키예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정학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동맹에서 내빼버리면 그 감정으로 그렇게 동맹 관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F-16V 정도는 뭐 S-400에 좀 비춰보면 어떨까? 뭐 무슨 큰 피해가 있을까? 왜? 어차피 스텔스기가 아닌데,
어차피 뭐 F-16 모르겠습니까? RCS를. 그래서 미국이 너무 좀 과하다. 독일은 너무 황당하다. 라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군비 증강과 군사적 위협 증대에 맞서 군사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는 발틱 연안국가 라트비아가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K-21이 강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라트비아가 취약한 지상군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궤도형 중무장 보병 전투장갑차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에서 미국과 튀르키예, 한국의 장갑차 모델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현지 방산 소식통이 12월 18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라트비아군 총사령관 레오니즈 칼린스 육군 중장을 인용해서 라트비아군이 방공, 해안방어, 기갑전력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라며 오는 2028년까지 여단급 규모의 기계화 부대를 무장시킬 신형 장갑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트비아군은 적 장갑 차량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주포, 원거리에서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 운용 능력을 기본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제네럴 다이나믹스의 아스코드2, 튀르키예의 오토카의 툴파르,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21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아스코드2와 튀르키예의 툴파르는 각각 32톤, 28톤의 궤도형 장갑차로 30mm 기관포를 주무장으로 탑재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요구에 따라 포탑에 대전차 미사일을 설치해 전차 공격 능력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후보군인 K-21이 한국군 도입형인 K-21인지 아니면 수출형 AS-21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도입 가능한 중무장 장갑차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AS-21보다는 K-21이 검토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라트비아가 도입하는 차세대 장갑차는 전차가 없는 라트비아에서 사실상 주력 전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우리 K-21이 폴란드를 넘어 발틱 국가에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 향후 사업 경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K-21 40mm 기관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장갑차들 보면 30mm 기관포 많죠. 그런데 여기는 40mm니까 더 강하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라트비아는 인구 183만 명, 1인당 국민소득 21,800달러 정도. 그러니 경제력이 약하죠. 그런데 전차도 없고 이런 보병 전투장갑차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보니 남일이 아니죠. 특히나 라트비아는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데 러시아와 국경을 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폴란드에서 지원군이 오기 전까지 버텨야 되는데 버티려면 뭔가가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리투아니아도 그렇고 에스토니아도 그렇고 이제 기계화 부대를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라트비아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인구 183만에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21,800불밖에 안 되니 중전차라든지 이런 거 못 사고 장갑차를 사는데 화력 세고 대전차 미사일 달아서 전차 공격할 수 있고 이런 거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모델인데 하나는 미국의 구형 장갑차예요. 아스코드. 이게 유럽 국가들하고 같이 개발한 그 버전인데 이 아스코드를 가지고 영국에서 AJAX 정찰 장갑차 만들고 했던 바로 오래된 장갑차입니다. 근데 이게 32톤이니까 요즘 뭐 중장갑차들 우리 AS-21 레드백만 해도 42톤 아닙니까? 그래서 40톤, 50톤 막 넘어가는 그런 트렌드인데 이거 32톤이 방어력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력은 30mm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뒤질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튀르키예 이건 28톤이에요. 이것도 30mm예요. 방어력 그냥 뭐 우리 K-21이랑 비슷해요. 단지 K-21은 이 튜브를 펼칠 수 있어서 하천을 공병 장비 없이 그냥 스스로 자력 도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 라트비아가 그 능력이 필요할지 안 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한국군도 이제 중장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라트비아 이런 제안 해보면 어떨까? 우리 한국군이 2009년도부터 24단, 지금 없어졌죠? 지금 11사단으로 바뀌었는데 24단을 스타트로 해서 이 K-21이 배치가 되기 시작했는데 2009년.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게 지금 14년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창정비 할 때 됐죠. 창정비에서 완전 새 걸로 만들어서 그걸 라트비아에 중고로 팔고
그래서 라트비아도 좀 싸게 사고 우리는 그거 비워내고 대신 레드백을 집어넣자. 우리도 지금 중장갑, 북한의 RPG-7 맞아도 파괴되지 않는 장갑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동군단에는 특히나. 그래서 그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핀란드도 그렇고 에스토니아도 그렇고 우리 K9 자주포 중고로 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완전 AS-21 중장갑 전투장갑차로 바꾸고 라트비아는 싸게 괜찮은 화력 좋은 장갑차 사고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한국의 K-21 한 번도 수출 성공한 적 없어요. 이게 지금 수출이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기분이 좋아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